오히려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오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 달 남짓 도정을 파악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발상 전환의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받아오면서도 왜 싸우지 않았냐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우가 쓸고 간 청주도심 무심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강아지처럼 사람을 따르다가 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고온 피해를 막아줄 필름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김영환 지사가 오늘 한 말, 이대로라면 충북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놨는지, 해결책으로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이병선 기자의 보도 보시죠. 취임 이후 40여일 충북 도정을 파악한 김영환 지사가 던진 의문은 왜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냐는 것이었습니다. 백두대간에 막혀 철도를 깔고 개발하는 일에 소외됐고 다른 시도에 물을 대느라 수십 년간 규제만 받아온 역차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얘기. 무려 3천만의 국민들이 저기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고 공론명수도 여기서 쓰고 있고 이게 3천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10조 원에 가까운 규제를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법의 하나로 제시한 것은 가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 즉 충북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백두대간과 식수원인 대청호 등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할 테니 환경 보존 비용은 정부가 대고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알아본 바에는 이런 지역을 개발하거나 돕는 법이 13개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근데 우리만 없는 거예요. 환경부와 협의해 대청호 물을 지금의 4배 이상 더 끌어와 무심천과 미호강에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고 차 없는 도청과 상당공원을 연결하는 공원을 조성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만들면 청주 구도심도 살릴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가 밝힌 충북의 문제 진단과 해법의 큰 얼개는 대부분 본인의 머릿속에만 담겨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얘기죠. 손에 잡히는 뭔가를 빨리 내놔봐라. 이런 요구는 잠시 멈춰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충북도청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전과 구상을 공유하지 못하면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김 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술가를 위촉해오면 돈이고요.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이면 돈이 안 들어요. 신행정 수도와 오송 분기역 유치,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등 지난 수십 년 소위 투쟁의 전력을 갖고 있는 충북. 그 충북의 새 수장은 지금 본인 말 그대로 또 다른 근본적인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특별법도 만들어내는 그의 역량과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충청북도 특별고문으로 추가 위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황성현 카카오 인사총괄 부사장 등 7명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특별고문은 앞서 위촉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손경식 CJ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장과 홍경표 청주 성안길 상인회장 등 10명이 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습니다. 토지 확보율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전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최고 10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던 청주 3호 1구역 유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요. 중형 대신 전원 벌금형에 그치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300여 세대 지상 29층 아파트를 짓겠다던 청주 3호 1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부지를 확보했다며 지난 2015년 9달 동안 9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보한 토지는 30에서 40%에 불과해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 설립 인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은 288억 원. 아파트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청주에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고 그다음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늦어진다. 사기 등으로 기소된 조합장 등 사업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토지를 확보 못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토지 확보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설명해 기망했다며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편취의 고의나 적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정과 피해자 600명이 피해를 회복했거나 회복 중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대기업 건설사를 시공사로 허위 홍보한 점, 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한 점 등 다른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300여 명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7, 8년 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고가 내려진 겁니까?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3호 1구역 재개발 구역은 지난해 3월부터 2주 철거 절차에 들어가 재개발 사업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주까지 4,000명대를 유지하던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304명으로 전날 5,700여 명보다도 581명, 10%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359명, 충주 869명, 대천 458명 등입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67만 4,344명, 누적 사망자는 777명입니다. 인삼이나 도라지, 황귀, 천군 등 약으로 쓰이거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약용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약용작물의 고온 피해는 일반 작물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배 면적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심은 천궁밭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작물 생육이 크게 다릅니다. 오른쪽 밭은 천궁잎이 사람 무릎 높이만큼 올라와 풍성하게 퍼졌지만 왼쪽 밭은 제대로 잎이 펴진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시들시들하거나 잎 아래가 누렇게 마른 상태입니다. 왼쪽 밭 중간중간 고온 피해로 아예 뽑아낸 흔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밭의 가장 큰 차이는 잡초를 막기 위해 땅을 덮은 필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은색의 멀칭 필름은 빛을 흡수하는 데다 공기와 습기의 순환을 막곤 합니다. 밭 두둑의 온도가 70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철 고온 피해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필름은 바깥쪽 흰색, 안쪽 검은색으로 빛을 반사하는 데다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수분을 밖으로 증발시키며 온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여름철 한낮 시간 밭두둑의 온도를 최대 30도 정도, 토양 온도를 9도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해발 400m 이상인 제천과 경북 영양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천궁의 재배 지역을 평지로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남쪽에서 더 이상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없을 때에도 충분히 작물을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평 밭을 기준으로 비용은 25만 원 선. 기존 멀칭 필름의 4만 원보다 6배 정도 비싸지만 고온 피해를 줄여 수확량을 늘릴 수 있기에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고사율이 적어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 필름을 썼을 때하고 이 저온성 필름 썼을 때하고는 수확량이 굉장한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만족스럽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저온성 필름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고 약용 작물뿐 아니라 고온에 취약한 원예 작물이나 식량 작물까지 보급을 넓힐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폭우가 쓸고 간 청주 도심 한복판 무심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한때는 목격조차 어렵던 천연기념물이 시민들의 품에서 강아지처럼 사람을 따르다 구조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다리에 붙어 몸을 비비는 모습이 마치 강아지 같습니다. 떼어놓으려 해도 스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생후 한두 달 정도 된 수달입니다. 이 수달이 발견된 건 청주 도심 한복판인 흥덕대교 아래 무심천. 무심천의 수달 서식 흔적은 종종 확인됐지만 시민과의 살가운 만남은 이례적입니다. 무심천 걷다가 새끼 수달을 발견해서 구조를 하려는 생각으로 아마 집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서너 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방사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갔다 놓은 거죠. 지난 폭우 때 어미와 떨어진 뒤 혼자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급한 대로 야생동물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그 어린 개체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저희가 다시 구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물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먹이도 풍부해 청주 도심 하천에서 수달 서식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수달과의 조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텐데 특히 새끼 수달을 만나면 무조건 구조하거나 다가가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근처에 어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구조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또 먼저 데리고 와가지고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그 자리 갖다 놔도 이제 어미가 다시 안 데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충북 야생동물센터는 구조된 새끼 수달이 다 자랄 때까지 보호한 뒤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내년 여름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입양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유기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올해 1월 입양한 생후 두세 달 된 고양이를 수차례 흉기와 주먹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등 수차례 거짓말을 해왔던 피고인은 첫 재판에 출석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단체가 입양한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진천 지역 중장비 기사들이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중장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최근 진천의 모 경제단체장을 지낸 골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을 낸 인원은 13명으로 고소인들과 해당 업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며 올해 연간 누적 상승률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청주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마이너스 0.07%로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10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권 올해 전체 누적 상승률도 한 주 전 0.06에서 마이너스 0.01%로 전환됐습니다. 15일 기준 충북 전체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마이너스 0.05%, 올해 전체 누적 상승폭은 0.71%입니다. 제13회 세계 태권대회가 오는 10월 15일에 개최됩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계 태권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